요즘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저도 종종 그런 생각 들어요. 물론 누가 이상한지는 뭐 보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요. 오늘은 그냥 의견 차이에 이런 걸 넘어서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들, 특히 온라인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유튜브 바이블로그 김 작가님의 요즘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라는 글인데요. 이걸 보면서 온라인 소통 스트레스나 뭐 그런 행동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분석해 보려고요. 뭐 SNS나 커뮤니티, 이메일 이제 이런 게 거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온라인상의 이상한 사람들 유형을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기반으로 얘기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저런 사람도 있네 하고 남 얘기로만 볼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또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은 없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유형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걸 꼽았네요. 네, 상대방 말은 거의 안 듣거나 안 읽거나, 그쵸, 뭐 뉴스 제목만 보고 댓글 단다거나, 그런 경우 많죠. 네, 누가 반론을 해도 그냥 자기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얘기로 막 방어하고요. 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원점이에요. 질문을 여러 개 해도 답은 듣기 힘들고 뭐랄까, 그건 아니네요. 라든지, 네, 그렇군요. 이런 기본적인 상호작용,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심지어 좀 공격적이거나 막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이나 반복을 한다든지 심지어 일부 종교인으로 보이는 분들의 막말성 훈계 이런 예시도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세계가 전부인 사람. 이건 뭔가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걸 못 견디는 경우군요. 네, 특히 어떤 분야에 막 깊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초기에 이런 경향이 좀 더 나타나기 쉽다고 해요. 뭐랄까,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느낌? 그럼 이런 분들은 논리로 설득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쉽지 않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좀 부족해 보일 때가 많고요. 자료에서 기독교인이 다른 분들한테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공감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예로 들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악의적인 회방꾼은 피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대응해야 할 때는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막 무례하게 나가면 결국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 유형은 온라인 익명성 뒤에 숨는 사람. 이건 뭐 저희도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못할 말이나 행동인데 온라인에선 그냥 쉽게 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온 중고거래 당근마켓의 찔러보기. 이거 정말 맞아요. 살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질문만 하고 답해주면 또 아무 반응 없고 구매 약속해놓고 그냥 연락 안 되고. 네, 중고품인데 막 새 것처럼 반품이나 하자 트집 잡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의 그 편리함, 익명성 이걸 좀 악용하는 거죠. 책임감 없이. 네. 그래서 이 글에서는 N번방 사건 같은 심각한 피해 사례 언급하면서 온라인 실명제 애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잖아요. 익명성이 때로는 이런 행동을 좀 부추기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번째는 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 이건 좀 비정상적으로 뭔가에 몰두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기이한 종교 교리라든지 음모론 같은 거요. 네, 자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음모론자들 이런 예를 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주장의 내용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이나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저렴한 표현을 쓴다든지 너무 무례하게 선동한다든지 상대를 막 악마화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그 내용이 뭐 진실이든 아니든 일단 좀 경계해야 할 신호라는 거죠. 네. 보통 진실되고 올바른 주장은 그렇게 저급하고 무리하게 전달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소통의 기본과 순서를 모르는 사람. 이건 의견을 표현하는 절차나 기본적인 예의를 그냥 무시하는 태도네요. 네, 그 예시로 든 게 뭐 교수님 지시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좀 해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게시판 같은 데다 글부터 올리는 학생들 이런 경우요. 논쟁해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뭐 진리를 양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설득력도 없고요.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쭉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유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결국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냐,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로 다 돌아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글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여러 특징들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이상한 남들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남들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괜찮은가 하고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당신은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 이 말이 어쩌면 앞으로 더 자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점점 이상한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나는 예외야,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양심, 또 예의, 상식 이걸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진 적은 없을까요? 오늘 아주 작은 소통의 순간부터라도 조금 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